화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다. 박영민. 어려서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란 그녀는 한국전쟁 중에 폭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눈이 아래로 빨갛게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모두 깜짝 놀래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갔어요. 화상의 상처는 깊었지만 아내로, 엄마로 바쁘게 살아온 세월.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난 우리 엄마가 질 이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아이를 위해서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남의 시선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들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녀. 최근에는 그림을 그리며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러고 왜 살아?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열심히 살면서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 되면 보람이 오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온 박영민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앞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고 화면에서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예. 지금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듣는데. 들으시죠. 예. 젊었을 때는 정말 내가 말을 하면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아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하실 얘기가 어떤 얘기일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강연 주제는 그래도거든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제가 살아온 그 생활 느끼고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얘기들이요. 네. 어떻게 이제 마음의 준비 잘 되셨어요? 지금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시죠? 약간요. 아유, 마음 그냥 푹 놓으시고요. 자, 그래도라는 그런 주제의 강연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시는 순간 놀랄 수도 있는데 많이 놀라시겠지요.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요, 화상으로 인한 장애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78년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36년 경기도 가평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대로 잘 산다는 집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아주 끝둥이로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밝고 또 활달해가지고 원 없이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한 번도 진짜 심부름 한번 해본 기억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이런 저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고 또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1950년 6.25라는 전쟁입니다. 그 당시 저는 15살이었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폭격은 심해지면서 온 동네가 화염에 쌓여 불바다가 됐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방공굴로 숨기는 했지만 확 저를 덮치는 그 불꽃에 그만 기절을 하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불꽃은 거의 시들어가고 제 옷은 타서 너덜너덜하고 얼굴과 손은 까졌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있던 친구가 굴 속에 흐트러져 있던 옷으로다가 제 몸을 껐다 하더군요.
그렇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를 애타게 찾는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어머니 품에 앵긴 채 또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제 높은 고열과 염증은 날로 심하죠. 저는 감주와 물로 연명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럴 때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구성되어 병원으로 갔지만 의술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니 뭐 그 상황은 겪어보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1년쯤 지나서 어머니와 큰 오빠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해서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는 제 눈꺼풀이 아래 위로 이렇게 뒤집히고 입술은 다물어지지도 않고 이 험한 얼굴에 사람들이 보면 기함을 하고 경악하며 놀랬지요. 그 후로 성형수술을 받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술이 발달치 못한지라 고생만 되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래 저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슬펐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 울고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물론 절망도 비관도 아무런 원망도 소용이 없고 나에게 되게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지요. 저는 그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내 운명을 쥐고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고향으로 가시고 저는 오빠네 집에 남아있는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실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허전함과 그 허전함보다도 더 큰 것은 올케 눈치였습니다. 어느 올케가 성취도 못한 신우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귀여움받고 사랑받던 나는 아니고 이제 누구도 좋아할 사람도 반겨줄 사람도 없다는 내 자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열심히 살면서 모든 가족이나 언니에게 기쁨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언니의 일도 돕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며 조카들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카딸 머리가 따라줘서 공부를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 해줘가지고 전교 1등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언니가 좋아했죠. 언니가 그래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언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저를 인정하게 됐을 때 언니에게 애군이 닥쳤습니다.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삐뚤어지고 얼굴 형태가 변하니 언니의 절망은 얼마나 심하고 또 비관을 나보다 더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열심히 언니를 위로하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제 정성이 진심이 통해서인지 언니 얼굴도 좋아지고 언니의 다쳤던 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옷이라도 깨끗이 입어야 한다 하며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시고 예쁘게 갖고 주시니 아주 옷을 예쁘게 잘 입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런 아쉬움 없이 즐겁게 식구들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또 물론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34살 됐을 때입니다. 제 모든 것을 알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거절했지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형편이나 상황이 모든 자기 생활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버젓한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저같이 결점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돕고 살림을 꾸리면서 의지하고 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저는 1년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한번 나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니 그럼 한번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달동네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림을 시작하는데 역시 쉬운 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큰 고생은 더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 들어오고 10시만 넘어서 안 들어오면 찾아다녀 봐야 했고 그리고 또 술 안 먹으면 천사고 술을 먹으면 폭군으로 변해서 온통 살림을 때려부시고 식구들을 괴롭히는 술지정은 날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딸, 남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과 같지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면서 키웠습니다. 유치원도 보내고 소풍 가면 따라가서 사진도 찍고 기안 죽으려고 물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 하고 물으니까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받았습니다. 물론 고맙고 힘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야채를 심으며 가축도 기르고 공공근로도 나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괴물 보듯 하는 그 시선,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저는 오직 남매와 가족을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 61살 때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떴고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할 수도 없고 시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오니까 여자들이 신문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천직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고요한 새벽에 집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됐으니까요. 물론 배달료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랄까 아주 신났어요. 그렇게 제 76세 때 15년으로 신문도 끝냈고 아들, 딸도 잘 키워줘서 잘 커줘서 번듯한 사위도 보고 예쁘고 야무진 며느리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서부터 저도 그림도 그리고 한글 서예도 배우면서 남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칭찬에 힘이 되어 열심히 작품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절망의 순간들을 맞겠지요. 그렇지만은 또 삶의 자신도 잃으니까는 포기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반드시 있더군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반드시 기쁜 일이 있고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 정말 글씨가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그 글씨 나 좀 주세요 막 그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잘 좀 나아진 거는 네. 딸내도 주고 아들내도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럼 저 따님하고 아드님도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거 가져가면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아드님하고 따님이 참 큰 힘이 이렇게 네,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서 따님이 오셨어요. 따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라실 때 특별히 이렇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항상 당당하시고 거침없으시고 네. 그리고 항상 성격이 긍정적이시고 밝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엄마 성격 때문에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님도 성격이 지금 밝으신 것 같아요. 표정 뵙기만 해도. 네. 그렇죠? 네. 따님 성격 너무 좋죠? 네, 좋다 소리 많이 들어요. 좋다. 네. 어머니가 오늘 강연을 이렇게 하셨어요. 앉아서 쭉 들으셨는데 어머님께 문득 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가 될까요? 엄마, 저희를 너무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요. 존경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아니 뭐 지금까지 잘 자라주고 진짜 여태껏 우리 애들은 살면서 뭐 엄마가 왜 얼굴이 그러냐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나가서 친구들이 엄마를 놀렸다는 그런 등등으로 울고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네. 다행히.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애들이 제가 잘 낳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애기들을 안 낳으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얼굴이 이러니까 애들이 엄마 때문에 제대로 못 클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낳으려고 했었는데 또 생기니까 또 이렇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유, 아드님, 따님 안 두셨으면 정말 후회가 너무 클 뻔했어요. 네. 저렇게 예쁘신 따님 있고 아드님이 오늘 바쁘셔서 뭐 잘 네, 못하셨는데 못했어요. 아드님도 그렇게 잘생기셨죠? 예, 괜찮아요, 그냥. 아유, 괜찮은 게 아니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오늘 강연 주제가 그래도였었는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래도라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죠. 자꾸만 되뇌이다 보면은 희망으로 바뀔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살아오셨고요. 네. 네. 오늘 그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박영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년간 꾸준히 저금해 저축상을 탄 환경미화원 김재덕. 강연 주제 3,000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준 고등학생 아들 박지용. 강연 주제 3분의 2. 화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78세 할머니 박영민. 강연 주제 그래도.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강연 소중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박지용은 참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쉽진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니까? 비록 떨리긴 했지만 네. 제가 강연자로 서 있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또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리 봐도 의젓해요. 네.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호텔 경영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고. 네. 김재덕 씨께서는 오늘 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강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연습한 것만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진짜 외우다시피 했는데 근데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돌아오면 더 멋지게 할 것 같은데요. 그 대신 다음에 나오실 때는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얘기도 많죠.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고맙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김재덕 씨 이렇게 지용군 옆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아들보다도 손자뻘도 될 텐데 얘기 들으면서 많이 감동하셨죠? 그러면요. 네. 요즘 세상에 효송이란 없어요. 네. 어떻게 효송이 이렇게 지극한지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배우시고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두 아드님한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애들도 들어요. 효자시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박영민 씨께서는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그리고 예쁜 따님 앞에서 이렇게 또 강연하셨는데 오늘 하시고 나셔서 지금 어떠세요? 글쎄,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데요. 네. 제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좀 그렇고요. 네. 예, 만족하진 않습니다. 왜요? 제가 잘한 것 같진 않아서요. 그럼 여러분께 대신 여쭤볼게요. 오늘 세 분의 강연 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잘하셨어요 소리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실례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분께서는 열심히 살아온 그 부모님으로서의 또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오늘 듣고 배운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게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 강연 백도씨 여러분 좋으셨죠? 감동 많이 느끼셨죠? 자, 저희 강연 백도씨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시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희 그 공개방송 이 녹화할 때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동, 생생한 감동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강연 백도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런 분들도 아직은 많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감동을 먹고 막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그런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막 긍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강연 백도시란 용기다. 강연 백도시 최고! 강연 백도시